오늘 말씀드릴 것은 렉처 3 머티리얼 중에 그 상속의 설계에 대한 기본 내용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다중상속, 단일상속, 그리고 슈퍼 키워드, 그리고 또 디스 키워드도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앱스트랙션 클래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상속을 이용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어제 있잖아요. 어제 내용 보면 CMD에서 그걸 실행하는 거 하셨잖아요. 이게 계속 우려가 나가지고 넷빈에서만 실행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조교가 그걸 컴파일을 해가지고 자바 파일 클래스 이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CMD로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뭐 마이너스 점수 이렇게 되겠죠. 아마 단계를 컴파일이 되면 뭐 10점, 예를 들어서 뭐 코드가 잘 짜여져 있으면 추가 10점, 실행이 잘 되면 10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수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조교가 그렇게 실행을 해볼 겁니다. 컴파일을 한 다음에. 또 질문? 그렇죠. 자바 커맨드로 CMD로 실행이 되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거는 그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교가 그 해보면서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로직대로만 되기만 하면 돼요. 정확한 숫자는 좀 달라도 되고, 인풋도 다르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또 질문? 커맨드 윈도우는 그거는 강의 머티리얼 첫 번째쯤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걸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질문? 자,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설명하면서 예제가 나오고 예제로 또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상속에서 서로 접근하게 하는 접근 키워드는 protected입니다. protected. 접근 키워드 중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게 protected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은 상속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상속 범위 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스코프 키워드 모디파이어가 protected입니다. 퍼블릭이면 아무 곳에서나 그 변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코프고, 프라이빗이면 자기 클래스 내에서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면 클래스 하이라키 내에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패키지를 다음 렉처 강의 5쯤에서 배우게 될 텐데, 패키지 내에서도 프로텍티드 접근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참고로 그 UML 그 클래스 다이어그램 표시할 때 프로텍티드 같은 것은 특별하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UML 버전에 따라 다 다른 건데, 함수 이름이 설정이 되고 그 중에 프로텍티드는 특별한 표현을 해줘서 클래스 상속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표시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레퍼런스 키워드가 있습니다. 슈퍼 레퍼런스 키워드는 이제 그 상속을 받으면은 그 위에 자원을 다 받아서 쓴다고 그랬죠. 다 받아서 쓰는데 명시적으로 위에 것을 사용하고 싶을 때 슈퍼를 쓰게 됩니다. 자, 예제로 설명을 다음에 드릴게요.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상속을 받으면 페어런트의 자원 함수와 변수를 다 받아서 child가 쓰게 되는데, child가 여기서 로직을 구현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리소스를 이용해서 로직을 구현하게 될 텐데, 명시적으로 위에 있는 페어런트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슈퍼를 사용하게 됩니다.
슈퍼를 쓰면 바로 위에 거가 됩니다. 자, 슈퍼는 페어런트를 사용할 때에 사용하면 됩니다. 페어런트의 리소스를 사용할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성자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주시고, 근데 이게 프로그래밍을 계속 하다 보면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 생성자가 있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자, 이걸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words 2, books, book 2, dictionary 2, words 2. 자, 이 words 2를 한번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딕셔너리를 생성해서 딕셔너리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고, 딕셔너리로부터 페이지 숫자를 가져오고, 데피니션의 개수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레이쇼를 계산해라고 해서 레이쇼를 계산한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서 딕셔너리 2의 생성자로 가보겠습니다. 딕셔너리 생성자로 가는 거, 내비게이션, 내비게이트, go to declaration 하면 알아서 가주게 됩니다. 자, 여기 딕셔너리 2의 페어런트는 뭘로 돼 있죠? book 2가 페어런트입니다. book 2가 페어런트입니다. 그래서 페어런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ook 2에 옮겨주죠. 바로 옆에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소스를 정확하게 잘 쉽게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book 2를 자동으로 올려줍니다. 자, book 2의 생성자 중에는 어떤 게 생성자로 들어있죠? 그 책에 몇 페이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책에 기본 몇 페이지가 있는 것을 받아서 생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book 2의 생성자입니다. 자, 이거를 다 이어받아서 딕셔너리 2가 만들어져 있는데, 딕셔너리 2의 생성자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만 생성자로 되어 있죠? 인티저 하나하고 인티저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죠. 이 생성자하고 파라미터의 헤더가 다르죠. 이거는 정수 하나를 받고 이거는 정수 두 개를 받고. 자, 다르죠. 그래서 이 차일드에서 정수 두 개를 받아서 생성을 시킬 때 위에 있는 생성자 로직을 실행하고 싶으면 슈퍼를 사용해서 페이지스를 넘겨주면 요게 어디로 실행이 될까요? 그 페어런트, 슈퍼가 페어런트를 명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 페어런트의 컨스트럭터 중에 인테저 하나를 가진 친구의 로직이 이게 실행이 되게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슈퍼를 쓰시면은 그 위에 페어런트의 리소스를 직접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슈퍼를 쓰시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성자 로직을 만들어 주시면 이 생성자는 페어런트의 생성자 컨스트럭터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딕셔너리는 딕셔너리에는 넘버 오브 페이지스도 있고, 그리고 데피니션의 개수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데피니션의 개수를 자기의 스테이트로 추가적으로 더 구현해서 가지고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ords 같은 데서 get pages를 하면, 자, get pages 해보겠습니다. 이 웹스터는 딕셔너리 2의 인스턴스죠. 이 친구는 딕셔너리 2의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get pages에 가보겠습니다. get pages의 인스턴스는 메서드는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죠? book 2.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생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페어런트에 생성이 되어 있는 함수입니다. 자, 이거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친구의 클래스 이름은 뭐죠? 딕셔너리2입니다. 딕셔너리2에 getPages를 사용하고 싶어요. 근데 getPages라는 함수가 딕셔너리2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으면은 그 자원을 찾으러 페어런트로 올라가 봅니다. 페어런트인 북2에 가서 getPages가 있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어서 여기에 값이 여기 숫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해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분? 자, 그 다음에 get definition 같은 경우는 get definition 같은 경우에 실행이 선언이 되어 있는 곳에 가보면 이 친구는 딕셔너리2에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딕셔너리2의 함수로 이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레이쇼 같은 것도 딕셔너리2에 두 개 레이쇼를 가져와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더블 타입으로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 이렇게 1500페이지 52,500 단어, 그 레이쇼는 3,500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자, 이걸 이해하셨으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딕셔너리2에 getPages라고 함수가 없어서 자기 페어런트의 getPages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2에 제가 getPages를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getPages를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아이고, 요 getPages를 실행시키면은 이 두 개 함수 중에 어떤 함수가 실행이 될까요? 딕셔너리2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북2에 있는 게 실행이 되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딕셔너리2 밑에서부터 바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어런트, 차일드가 있으면 차일드의 getPages를 먼저 찾아보고, 없으면 위로 가서 getPages를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getPages가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원을 바로 이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두 개 중에 로직이 페어런트에 구현이 되어 있지만 차일드에도 구현이 되어 있으면 이 친구가 바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이 구현 같은 경우에는 두 구현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 뭐 앞장이 한 장 더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앞장이 서문 같은 게 한 장 더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old pages를 기존에 있는 페이지스에 제가 한 장을 더해서 지금 딕셔너리의 페이지라고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게 가상적인 상황이 전달이 됐죠. 그러면 위에 있는 자원을 호출하려면 뭘 쓰면 된다? super dot get pages 이렇게 하면 이 get pages는 어떤 get pages일까요? 그러니까 그거의 부모님 북스의 get pages를 가져와서 여기에 담아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2의 getPages를 조금
스페셜하게 다르게 구현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함수를 오버라이드 하면 됩니다. 오버라이드. 자, 이렇게 한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드. 뒤에 나올 텐데. 자, 슈퍼에 대한 설명하고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오버라이드라고 합니다. 오버라이드. 오버라이드가 뭐냐면 밑에 클래스에서 위에 클래스의 함수를 다시 재정의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로직을 더 구현하는 겁니다. 같은 메서드 시그너처를 가지고서 필요에 의하면 그래서 그 페어런트 클래스의 자원을 다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데 혹시라도 밑에 클래스에서 로직을 더 추가하거나 바꿔야 될 경우에 있어서는 함수를 오버라이드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더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할 때 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키워드가 super입니다. super. 위의 자원의 함수를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 super를 이용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심으로 페어런트에 모아놓고 그거를 다 상속을 받아서 필요한 것만 추가적으로 밑에서 조금씩 더 구현해 나가면서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것만 조금씩만 구현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계속 재사용이 되고. 전달이 됐나요? 자, 이렇게 그 슈퍼 그리고 그 상속 개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this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렉처 머티리얼에 있긴 한데 슈퍼하고 대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라고 치면 자기 자신의 자원을 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나요? this라고 치시면은 슈퍼라고 치면은 위에 있는 자원을 명시적으로 호출할 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성자 할 때도 슈퍼하고 괄호 쳐놓고 그 생성자 파라미터 넣거나 아니면 슈퍼하고 점 찍어서 위에 있는 리소스 함수를 바로 호출해서 쓸 때 슈퍼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this를 쓰시면 됩니다. this를 쓰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보이게 될 텐데 자기 클래스 인스턴스 레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다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게 this입니다. this.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자, 머리 아프겠지만 자, 북스에는 어떤 상태 변수가 있죠? pages. 페어런트에 pages라는 상태 변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상속받은 child 딕셔너리에는 상태 변수가 definition이 하나 더 늘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ages를 제가 로컬 베리어블로 선언해서 0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요 값이 0으로 변해 있을까요? 변해져 있지 않을까요? 안 변했습니다. 자, 요 그 윗줄에 있는 요 친구는 함수 범위 내에 선언된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pages가 0으로 임시로 선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 상태 로컬 베리어블하고 클래스 레벨의 상태를 나타내는 pages하고 전혀 다른 베리어블입니다. 이름은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요 변수는 요 함수 범위 내에 선언된 로컬 베리어블이고 요 this의 pages는 이 클래스의 정확하게 말하면 페어런트로 받아온 pages의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요 변수하고 요 변수하고 두 개가 다른 변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this를 쓰면 자기 클래스 내부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클래스 자원들을 액세스할 수 있다. 슈퍼를 쓰면 자기 위쪽 페어런트의 자원을 액세스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그렇지. 딕셔너리 클래스 자기를 가리키는 거야. 근데 페이지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 페이지스가 프로텍티로 돼 있지. 프로텍티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요 this는 자기 딕셔너리 2의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거가 됩니다. this는 자기 딕셔너리 2의 인스턴스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페이지스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book2의 페이지스의 인티저의 접근 키워드가 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텍티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접근해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book2의 이 친구를 프로텍티드가 아닌 프라이빗으로 하면 명시적으로 book2 자체 내에서만 쓰겠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한 거기 때문에 상속을 받은 이 친구도 못 쓰게 됩니다. 바로는 못 쓴다고 빨간 줄이 컴파일 에러가 나오죠. 자, book this를 여기 치시면은 페이지스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 액세스하는 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라이빗으로 됐기 때문에. 아니, this는 딕셔너리 2 자체만을 가리키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걸 다 보여주는데 그거는 페어런트가 프라이빗으로 막아놓은 건 안 보이게 되는 거지. this는 딕셔너리 2의 인스턴스 자기 자신만을 가리키고 거기에서 접근 가능할 수 있는 것만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슈퍼로도 안 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한번 해보죠. 제가 해본 기억이 확실하지 않네. 접근이 안 돼요. 슈퍼로도 접근이 안 되고 이런 경우에서는 getPages 함수로 가져와야 돼요. 왜냐하면 함수가 getPages가 아마 protected나 public으로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페어런트에서 명시적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겠지. 또 아니지. 그렇지. 그냥 1만 더해서 리턴하고 페이지스의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클래스 인스턴스의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 페이지스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왜 쓰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딕셔너리에 페이지스는 추가 한 장이 더 있다고 가정을 했다면 한 장을 더해서 리턴하고 싶을 때 디스를 페이지를 써가지고 세팅된 페이지에다가 한 장 더해서 보내주려고 사용한 거지. 이게 프라이빗이면 이게 접근이 안 되지. 다시 한번 말해줄래?
this를 안 쓰고 pages를 하면 그러면 바로 이 변수를 가리키게 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시.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요걸 가리키고 이 친구는 요 친구 가리키고 이 친구는 이게 아니라 저기 위에 선언되어 있는 페어런트에 선언되어 있는 클래스 필드 베리어블 그 값을 그렇지 가져와서 이를 더해서 여기에 로컬 베리어블에 임시로 선언해 주는 거지. 이거는 지나가고 이게 진행되면 바뀌어지겠지 그 값이. 상위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나 퍼블릭으로 접근을 허용해 놓은 리소스에 대해서는 접근해서 가져올 수 있지. 같은 변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그렇지. 근데 슈퍼를 하면은 명시적으로 위에 걸 바로 쓰게 되는 거지. 전달이 됐을까? 그러니까 this를 쓰면 자기 레벨에서 보이는 것만 자기인 것처럼 해서 쓰게 되는 거고 슈퍼를 쓰면 위로 한 칸 올라가서 거기에서 찾아서 가져오게 되는 거지.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또 질문? 크게 다시. return. pages 함수 구현이 페이지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인테저를 리턴하고 싶은데 가상적으로 딕셔너리에 앞 페이지 한 장이 더 있다고 가정을 해서 한 장을 더 추가해서 리턴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리턴을 명시적으로 해줘야지 됩니다. 리턴 타입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 때 배웠다고 해서 제가 정확하게 다 상세히 설명한 건 아닌데 퍼블릭 접근 키워드, 그 다음 리턴 타입, 이게 인티저일 수도 있고 롱일 수도 있고 더블일 수도 있고 리턴 타입이 없으면 보이드, 그리고 함수 이름. 근데 인티저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인티저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인티저를 리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그냥 로직만 수행되고 리턴 값을 안 주니까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지. 프로텍티드 이걸 보시면 당연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위에 자원에서 페이지스가 프로텍티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밑에 자원에서 페이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위에 자원에서 이거를 밑에서 명시적으로 접근 못하게 프라이빗으로 바꿔놓으면 페이지스를 바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퍼블릭은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 기본적으로 퍼블릭은 상속의 범위를 벗어나서도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텍티드는 지금처럼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잘 보이도록 해주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속받은 하이라키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키워드가 프로텍티드. 자, 그 많은 설명을 같이 드렸는데 이걸 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자바에서는 페어런트는 하나만 있을 수 있습니다.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다중 상속이 안 됩니다. 익스텐즈 해서 쓰는 게 하나만 올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클래스만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러면 다중상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다중상속 자체의 개념은 없는데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중상속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인터페이스 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클래스의 익스텐션은 하나의 페어런트 클래스로부터 익스텐션 될 수 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그 example 메시지하고 thought advice 한번 볼게요. 자, 메시지라는 클래스는 메인 함수만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테스트 드라이브입니다. 테스트만 하는 용도로 sort 클래스하고 advice 클래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두 개 다 실행하는 로직으로 되어 있는데 실행을 해볼게요. 메시지. 자, sort 클래스에 가보겠습니다. sort 클래스에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 자기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표현해주는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advice는 sort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은 메시지 함수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거를 가리켜 override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자원을 다시 겹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바꾸거나 추가해서 더 오버라이드를 해버린 겁니다. 오버라이드해서 메서드를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할 때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메시지를 블라블라블라 더 말을 해준 다음에 자기가 상속받은 위의 자원의 메시지를 추가적으로 더 뿌려주는 로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요? 자, 이 어드바이스의 페어런트는 누구죠? thought. 그래서 어드바이스 보고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하면 자기가 메시지 주고 싶은 거를 두 줄 더 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을 슈퍼의 메시지를 더 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자기의 메시지를 구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구현을 한 겁니다. 페어런트의 자원을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구현을 해 놓은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없으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거 두 개를 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달이 됐나요? 근데 요거하고 자, 요 상황하고 이 함수 자체가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전달이 됐나요? 이 상황하고 이 함수 자체가 어드바이스에 없는 상황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어드바이스 내 void 메시지 함수가 단지 위로 자기 페어런트의 메시지만 출력하게 하는 함수라면 이 함수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함수입니다. 없어도 어차피 어드바이스의 메시지를 호출하면 자기의 메시지 함수가 없으면 어디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서 실행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직접 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직이면 이게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전달이 됐나요? 여기에 왜 있냐고? 이거는 줄 한번 그 메시지를 보내주고 줄을 한번 띄우기 위해서 쓴 거지. 아, 그렇지. 이거는 그렇지. 줄 한번 띄우기 위해서. 자, 이게 어떻게 왜 우리가 이렇게 쓰는지는 다음 렉처 머티리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줄을 프린트아웃 하는데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버로딩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이 될 텐데,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다른 함수의 시그너처로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오버라이드는 페어런트에 있는 자원을 차일드가 덮어 써서 조금 다르게 구현하는 게 오버라이드고, 오버로딩은 같은 클래스 내에서 여러 메서드를 같은 이름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메시지 함수를 오버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오버라이드 대신에. 오버라이드는 이미 오버라이드 돼 있죠. 오버라이드는 이미 돼 있는 겁니다. 어드바이스로부터 소트로부터 메시지를 오버라이드를 이미 했고, 오버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을 한다는 얘기는 같은 메서드 이름으로 다른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도록 해서 이렇게 구현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여기 줄을, 자, 어드바이스 내에 같은 이름의 함수가 두 개가 있죠. 메시지 두 개가 있죠. 근데 두 개의 파라미터가 다르죠. 그러면은 메시지 그 함수의 시그너처가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명백 엄밀히 말하면 다른 메서드라고 간주하시면 됩니다. 같은 이름의 메서드인데 파라미터가 다르기 때문에 클래스 내에서 다른 메서드 시그너처라고 간주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다른 메서드 시그너처를 허용을 해주는데, 이걸 이렇게 다른 메서드 시그너처로 같은 이름의 메서드 이름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을 오버로딩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버로딩. 그래서 오버로딩의 이그젬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시스템 out print line, 자기 메시지를 찍고, 그리고 줄을 한 줄 더 띄워주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원에 메시지스를 호출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메시지, 그렇네, 같아야지. 그렇지. 땡큐 제가 오타를 쳤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한 건, 지금 제가 뭘 한 거냐면, 메시지 함수에게 스트링 아규먼트, 스트링 파라미터를 주고, 그거를 한 줄 찍고 한 줄 띄우고, 그 다음에 자기 자원을 다시 한번 쓰라는 겁니다. 찾아야 됐나요? this는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를 가리키죠. 메시지 함수를 요거를 한 번 더 실행시키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결과 메시지 여기에 예를 들어 어드바이스에 이거를 넣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게 됩니다. sort에 메시지로 가게 되고, 자기 메시지 찍고, 그 다음에 자기 자원을 또 한번 활용하고 싶으니까 요거를 다시 실행하게 되는데, 이걸 실행하고 추가적으로 자기 슈퍼에 있는 자원 다시 한번 이용하고. 잠깐만요. 실행하면 이렇게 되겠지. sort에 있는 것 실행, 그 다음에 메시지 어드바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잠깐만. 다시. case today? 테스트 today를 안 넣으면
안 넣으면 당연히 어드바이스에 요 친구 함수가 실행이 되겠지. 당연히. 줄이 한 번 더 쳐진다고? 반복이 아니라 요렇게 만약에 하면 어드바이스에 요 함수 시그너처를 찾아서 요게 실행이 되겠지. 전달이 안 됐나?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겠지. 테스트 투데이가 있었으면. 요게 있었으면 스트링에 해당하는 어드바이스 이게 실행이 될 겁니다. 없으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요게 실행이 되겠지. 전달이 되었나? 또 질문. 그렇지. 파라미터 리스트가 다르게. 그렇지. 여기에는 슈퍼가 없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지? 디스 메시지. 그렇지. 자기가 만약에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자기만 쓸 수 있는 걸 재사용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디스 메시지를 한 건데 여기서 끝내도 상관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원하는 로직대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슈퍼를 쓰면 이제 슈퍼 페어런트로 올라가서 페어런트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준 자원을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가 되겠지. 여기에서 만약에 이 로직을 구현하고 싶으면 구현해도 되는 거지. 머리가 빙글빙글. 슈퍼와 디스와 익스텐션, 페어런트 하이라키. 자, 기본적으로 몇 가지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기본 그래머와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원리인데 페어런트로 갈수록 많이 쓰는 걸 한 번에 모아놓고 그거를 상속을 받아서 페어런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차일드에서 해야 되는 로직을 추가적으로 조금씩만 더 구현해서 쓰고 그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접근할 때는 디스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인스턴스 레벨의 필드 베리어블이나 메서드를 접근할 수 있고 또는 한쪽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슈퍼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옮긴 다음에 자원을 이용해서 로직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차일드가 내려갈수록 같은 식으로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제일 위쪽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심으로 모여져 있고 밑으로 갈수록 세부적인 구현이 추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오버라이드, 오버로딩 말씀드렸고 클래스 상속 구조. 근데 클래스 상속 구조가 이렇게 일단 한 줄로만 되면 되긴 되는데 그 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ird가 애니멀을 상속할 수도 있고 메모리 애니멀 상속할 수도 있고 parrot이 bird를 상속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한 줄로만 내려오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 구조에 제일 최상위 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최상위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오브젝트 클래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예제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바이스의 페어런트 클래스는 뭐죠? thought, 생각이 기본 페어런트였습니다. 페어런트는 익스텐스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없으면 우리가 이것이 익스텐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생략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익스텐즈가 없다면은 오브젝트 클래스를
상속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ort의 parent 클래스는 뭐다?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 오브젝트 클래스가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최상위 클래스. 자바의 최상위 클래스는 오브젝트 클래스입니다. 오브젝트 클래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래스라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toString 함수라든지 우리가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 할 때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을 받아올 때 쓰고 싶죠. 그런 toString 함수를 오브젝트에 구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시스템 아웃 프린트 라인에 기본적으로 넣으면 그게 어떤 해시코드 숫자 어드레스 같은 게 찍히죠. 그 찍히는 이유가 오브젝트 클래스에서 toString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그래서 오브젝트 클래스는 최상위 클래스로서 클래스가 기본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기본적인 함수들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toString, 해시코드, 그리고 compar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뭐라고 구글에 쳤냐면 자바 다큐멘트를 보여주십시오.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친 겁니다. 자바 다큐멘테이션 오브젝트 클래스 이렇게 치면 다행히 제일 위에 올라오는 게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브젝트라는 퍼블릭 아무 곳에서나 다 쓸 수 있는 퍼블릭한 클래스 이름이고 클래스 이름이 오브젝트가 클래스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냐면 이런 것들 해시코드 그리고 toString 그리고 equals 같으냐 다르냐 그러니까 다른 오브젝트를 넣으면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비교해주는 함수가 기본 구현이 들어 있습니다. clone, finalize, get class, hashcode, notify all, wait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저희들이 print out 할 때 많이 사용한 것은 요거를 우리가 implicit하게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equals 메서드 같은 걸로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equals 메서드에 대해서 제가 예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 sort advice로 다시 가볼게요. sort하고 advice 중에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sort advice에 넘버를 줄 수 있도록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즉 sort를 만들 때 이 설명을 안 드렸네. sort에 지금 생성자가 있나요 없나요? 생성자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안 만들어져 있으면 아무 파라미터로 안 받는 기본 생성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지금 이 상태는 뭐하고 같은 상태냐면 요게 있었던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오케이? 만약 아무 그 생성자가 없었더라면 요런 기본 생성자가 있었던 걸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sort이라고 아무런 파라미터 없이 바로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아마 그 생성자 그 노트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은 안 드렸고. 자, 그래서 이 생성자를 제가 바꾸어 보겠습니다. integer sort number를 받도록 해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sort를 만들 때 넘버를 받아오도록 해서 만들 거고, 이거를 sort 넘버에 assign을 함으로써 생성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아이디어의 번호를 주는 겁니다. 1번 번호, 2번 번호, 3번 번호. 이 번호를 넣어서 여기 this. 요건 this는 요 친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요 친구는 요걸 가리키는 겁니다. 오케이? 요거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요게 실행이 된 거하고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생성자를 제가 인티저를 받는 생성자를 더 추가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스 내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빨간 줄이 있죠. 이 빨간 줄이 있는 이유는 그렇지. 그러니까 차일드의 생성자가 지금 여기에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파라미터를 안 받는 생성자를 실행하고 싶어요. 근데 위쪽에 없으니까, 지금 자기에게 없으니까 위쪽으로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를 실행하고 싶은데, sort에는 파라미터가 없는 생성자가 있다 없다?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에러를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public advice integer number를 받아서 super의 넘버를 바로 실행해주면, 컨스트럭터를 바로 실행해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생성자 로직을 위에 있는 생성자 로직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용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메시지. 그러면은 이 sort하고 advice를 사용할 때 이제는 정수 번호를 줘야 됩니다. 1번 아이디어, 2번 아이디어. 그래서 sort에 1번, advice에 2번을 줘서 생성을 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park new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도 sort 1번을 줘서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제가 sort 두 개 만들었고 advice 하나 만들었습니다. sort 1, 그 다음에 advice 2를 가지고서 데이트를 만들었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 equals 메서드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 override를 할 수 있습니다. override를 한다는 얘기는 여기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 요 친구죠, 요 친구를 가져와서 제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새롭게 sort의 오브젝트 equals는 어떻게 구현이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 전에도 강의 머티리얼에 나온 겁니다. 그 정수 나누어서 플로트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했죠? 앞에 타입 캐스팅 했죠. 나누기에서 플로트라고 해서 괄호를 해서 플로트로 타입 캐스팅한 거 기억나나요? 그것처럼 지금 타입을 캐스팅, 변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sort로 바꾸어서 그러면 이게 sort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sort number를 가지고 오고 sort number 가지고 올 수 있나요? sort number 가지고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은 sort 자기 클래스 내에서 자기가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원은 자기가 액세스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가지고 와서 같다면 자기의 sort number하고 같다면은 return true. 만약에 다르면 return false. 이렇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메시지에 가서 아이고 이 친구는 왜 이거는 그 넷빈즈의 컴파일이 실시간으로 안 돼가지고 제가 빌드하고 다시 컴파일을 해주니까 없어졌던 거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if 조건 parked equals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same parks equals dates.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arked에 equals를 하면 parked new하고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같은지를 물어보면 이 로직이 어디에서 실행이 되겠습니까? 이 로직이 sort의 equals에서 실행이 되겠죠. 그렇게 할 때 sort number가 같으면은 같은 걸로 간주하자고 제가 구현을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한 겁니다. 저기 위에 오브젝트에 equals가 있었는데 그거를 쓰지 않고 나는 sort의 equals를 이렇게 equal하다고 간주하겠다고 구현을 세부적으로 추가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park new의 sort 번호하고 parked의 sort 번호가 같으면 같은 게 찍힐 거고 아마 이게 찍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dates는 2를 받아갔죠. 2를. 그러니까 2하고 1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안 찍힐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same이 하나만 생깁니다. 하나만. 여기에서 하나만 생긴 겁니다. same 1, same 2. same 1만 찍혔죠.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됐나요? 자, 질문. 질문. OBG.
파라미터로 들어오는 오브젝트. 그러니까 그렇지. 인티저 대신에 파라미터로 다른 오브젝트가 파라미터로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 오브젝트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은지를 비교해 주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아니, 클래스의 인스턴스, 프리미티브 타입 말고 인티저, 더블, 플로트 같은 것들은 프리미티브 클래스 타입이고, 이거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때 다 했던 겁니다. 인티저, 플로트, 더블, 롱, 불리언 이것들은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그거 말고 클래스의 인스턴스들 해당하는 게 여기 오면 돼요. 없네. (32비트) (64비트) 인티저 롱 실수형 플로트 더블 불리한 트루 폴스 이런 것들은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이거는 클래스 타입인데, 여기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은 클래스 형태로 오브젝트의 상속을 받은 아무런 오브젝트라도 여기에 파라미터로 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브젝트는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전달이 됐나요? 타입 캐스팅. 그때 그 예를 들어서 4분의 3 하면은 1.333인가 그렇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플로트로 타입 캐스팅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타입 캐스팅 그 예제에 나왔었습니다. 이 값에다가 괄호로 해서 원하는 타입으로 가능하면 바꿔주세요 라는 게 타입 캐스팅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타입 캐스팅이 되는데, 이 친구를 sort로 바꾸어서 이게 sort의 오브젝트의 인스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친구에다가 점을 찍으면 액세스 할 수 있는 게 다 나오는데, 오브젝트의 sort 넘버하고 자기 자신 하고 sort 넘버가 같은지, 그러니까 이 오브젝트하고 자기의 this하고 같은지를 구현하는 로직이 여기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전달이 됐나요? 또 질문. 인티저? 타입 캐스팅. 어떤 거? 요거? 오브젝트를 sort 클래스로 변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최상위 오브젝트 인스턴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파라미터도 와도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sort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서 로직을 구현하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sort에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진짜 sort로 바꾸어 가지고 그 친구의 필드 클래스 멤버 베리어블인 sort 넘버를 가지고 와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기에 접근 키워드가 이제 프로텍티드로 돼 있으니까 확실히 되는 거지. 그래서 가져와서 자기 자신의 넘버하고 같은지를 검사함으로 인해서 this하고 이 친구하고 같은지를 검사하는 로직을 오버라이딩 한 거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돼요. 해보시면 되고 생각을 좀 해보면 되는데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보세요. 메시지스. 자, 그럼 여기에 가면 파크 뉴가 오브젝트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왜냐하면 오브젝트가 최상위 클래스이기 때문에. 파크 뉴는 여기에서 보면은 소트의 인스턴스죠. 근데 소트의 페어런트가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파크 뉴도 오브젝트인 겁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파라미터로 equals에 여기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근데 사실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파크 뉴가 들어온 거죠. 파크 뉴가 여기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파크 뉴는 소트죠. 그렇기 때문에 소트로 바꾸어 가지고 그 파크 뉴의 소트 넘버를 가지고 와서 자기 디스하고 비교를 한 겁니다. 또 메시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지. 근데 이거는 오버라이드가 아니지. 오버라이드가 아닌 거지. 오버라이드는 아니지. 이렇게 해도 작동은 되는데 오버라이드 해서 구현한 건 아니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엄밀히 소트만 파라미터로 넣겠다고 명시적으로 정해준 거죠. 메시지스 클래스는 드라이브 클래스니까 페어런트가 그냥 오브젝트밖에 없는 클래스니 무의미한 거지. 또 질문. 그러면 저 오브젝트가 소스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요 오브젝트는 요 상황 요 이그젬플에서는 요 파크 뉴가 파라미터로 날아갈 거기 때문에 소트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겠지. 다른 거면 에러가 나는 거야. 런타임 에러. 실행 도중에 에러가 나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에러가 나겠지. 여기서 에러가 나겠지. 실행 도중에 타입 캐스팅이 안 되면 에러가 납니다 하면서 에러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앱스트랙트 클래스 설명만 드리면 됩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클래스 자체가 컨스트럭터가 없어서 실행 바로 자체로 인스턴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만들 수는 없고 그 함수의 기본 형태만 제공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다른 클래스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구조를 제공하는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로 설명이 잘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뭐 이걸로 설명을 대신하고 다음에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인터페이스 할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그 자체로 뉴를 해서 만들 수 있는 클래스가 아니고 우리가 여러 사람들 컬래버레이션 할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함수의 그 타입을 쓰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가 앱스트랙트 클래스 얘가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앱스트랙트 클래스는 그 함수 그 클래스의 기본 형태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그 어떤 함수를 구현을 안 해놓고 함수의 선언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상속받는 클래스들이 그 함수를 더 구현을 해가지고 차일드 클래스에서 뉴를 해서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만 제공하는 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입니다. 추상적인 클래스. 그거 자체로 인스턴스를 뉴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기본 구형은 다 만들어 놓고 차일드에서 구현해야 되는 함수 몇 개만 앱스트랙트라는 키워드로 만들어 놓고 그걸 상속받는 차일드 클래스에서 그 함수를 구현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베이스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앱스트랙트 클래스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컬래버레이션 할 때 기본적인 구형을 다 만들어 놓고 요 함수를 새로 구현해서 차일드 클래스를 만드시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같이 공동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할 때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더욱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 앱스트랙트 클래스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인터페이스 폴리모피즘 할 때 인터페이스가 나올 텐데 그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폴리모피즘 인터페이스 설명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출석 종이에 날짜 서머리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